대한민국 유일한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뻔합니다. 민주당 주류 세력 특유의 청년들에 대한 정치적 무시, 신뢰할 수 없고 너희에겐 기회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또 한 번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극우 취급을 하고 욕이나 해왔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더니 자기가 기성세대가 되니까 2030이 쓰레기라고 지칭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청년 유권자들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훈, 홍익표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청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비판하는 이유는 단지 어려운 현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실도 있고 또한 민주당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에 대한 불만도 매우 큽니다. 최근에 선관위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정에 대한 열망,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은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경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술자리에 옆에 누구 앉히냐 마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상징적인 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이제는 5천을 넘어서 최대 9,3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급락을 하더니 제가 얼마라고 대답해야 될지가 헷갈려서 7,500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방금 속보로 뜬 거 보니까 다시 6,900까지 내려갔습니다. 너무나도 변동성이 큽니다. 원래는 코스피는 경기가 좋고 기업이 제대로 평가가 받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부차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자금들이 코스피로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제로는 지방선거용으로 이런 코스피를 너무 이용하다 보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거 도입해서 그리고 국민연금 투입해서 국가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니까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수익 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올해 변동성 크면 거래 정지를 하는 아주 비상조치인 사이드카가 20회 발동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80회가 발동됐는데 올해 초 6개월 동안만 지금 20회 발동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에 6%씩 오르고 6%씩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실물 경기랑 연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실물 경기가 전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완전 도박판이 코스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금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도 이제 사실상 실패할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자 자산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던 건 사실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땅에 돈을 묻어두면 그게 천천히 오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면 20%, 30%씩 폭락하는 이런 자산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코스피에서 번 돈, 주식으로 번 돈 다 빼서 결국 다시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돈을 뿌리기만 했고 그 돈은 전부 다 환금돼서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다. 주택 공급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폭등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반응이 옵니다. 근데 이제는 전혀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보다 훨씬 큰 유동성을 정부에서 만들어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이재명 정부는 나서서 대출 규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책임을 국민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책임을 넘길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하게 대책을 찾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랴부랴 단일 종목 ETF 보완책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원이 우리 당의 주인이라는 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명이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라는 건 결국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당원이 주인이란 말이 국민을 소외시킨다는 말이 되진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